자, 여기에서는 조합이 크게 대상이 두 가지고 이동하는 방식이 두 가지여서 조합을 하면 총 네 가지의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점을 이동시킬 거냐, 아니면은 도형이라든지 식 같은 것을 이동시킬 거냐,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일단 나눠지고요. 또 하나의 패턴은 뭐냐면은 그 이동하는 방식이 평행 이동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대칭 이동이 될 것이냐. 네, 이렇게 해서 조합적으로는 총 네 가지의 조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자, 점을 평행 이동시킨다, 점을 대칭 이동시킨다, 도형을 평행 이동시킨다, 도형을 대칭 이동시킨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거라고.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은 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평행 이동을 먼저 중심으로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평행 이동을 볼 건데 점을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고 도형을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일단은 보통 이렇게 써요. F 이렇게 쓰고요. X, Y가 있을 때 만약에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써지는 건 아시죠? 네. 자, 이거는 그냥 이 F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닙니다. 그냥 도형 이동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이동의 이름이 F인데 그 F라는 이동은 X, Y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X가 X 플러스 A가 되고 Y가 Y 플러스 B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된 거,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똑같은 F라는 이 이동으로, 그러니까 이 F라는 이동은 현재 지금 평행 이동인 거지, 그지? 평행 이동이야. 평행 이동인데 이 평행 이동은 이 점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결국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그 뭘 볼 거냐면 평행 이동 중에서도 점이 있고 도형이 있으니까 도형을 F라는 저 평행 이동으로 만약에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번에는 gx, y는 0이라고 하는 이런 도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그냥 x랑 y에 대한 어떤 식이다, x랑 y가 변수인 그냥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식의 이름이 그냥 g인 것 뿐이야. 그럼 이 도형 혹은 식을 말이야, f라는 평행 이동을 가지고 만약에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 식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할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라고 칩시다. g, x, y는 0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는 여기 있는 점을 하나를 잡아서 평행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켜서 이쪽 점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점뿐만 아니고 이 도형 전체적으로 다 저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할 거고, 이 도형을 이제 식으로 써주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이 점은 편의상 x, y라고 했고 이 x랑 y에 관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 점은 편의상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해서 얘랑 좀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임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 이 둘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계식을 만들어내야 돼. 그럼 봐봐. x 프라임은 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y 프라임은 y 플러스 b가 되는 거잖니, 이렇게. 점이라고 지금 점이 이동을 한 거니까.
근데 내가 해야 될 거는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이루어진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한 식이 아니고 x랑 y에 관한 식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얘를 찾아내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여서 여기서 이제 x는 이거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x 프라임 마이너스 a,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라고 써서 여기 x, y 대신에 대신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신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g x 프라임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얘가 는 0이라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이 식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으로 설정이 된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식이 얘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자 여기서는 얘네 둘의 관계를 보고 싶었고 여기선 얘네 둘의 관계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얘랑 얘랑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프라임과 프라임은 그냥 떼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 요 도형을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최종적으로 g x-a, y-b는 0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란 얘기죠. 자, 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나중에 자취방정식 같은 거 구할 때 이런 느낌으로 다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 평행이동을 할 건데, 그지? 이 평행이동을 할 건데 점을 평행이동하면 그 점에다가 그대로 평행이동된 만큼 더하거나 빼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지? 도형이나 식을 평행이동을 하게 된다고 치면 원래 있던 식에서, 그죠? 원래 있던 식에서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x 대신에는 결과적으로 x-a가 들어간 식을 써야 되는 거고 y 대신에는 y-b가 대신 들어간 식을 이렇게 써줘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같이 엮어서 이 얘기까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취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엮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 자취방정식이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크게 두 가지 패턴의 자취방정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점과 점이 정점이야. 정점이랑 동점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이 동점의 자취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런 문제는 그냥 1차원적으로 식을 세우면 돼요. 그냥 거기서 말한 고지 곧대로 식 세우면 돼요. 네. 1차원적인 식을 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원의 방정식이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원의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지? 어떤 점이 있어. 그지?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지? 거리가 r이었으면 좋겠다고. 거리가 r인 점들 이 x, y 이게 동점인데 그죠? 여기서부터 대신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r이다로 식으로 쓴 게 결과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 원래 여기다 이제 루트를 붙인 거죠. 네, 이렇게 된 거고 루트를 베껴서 우리가 아는 원의 방정식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야? 자취 방정식이지. 자, 이 고정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싹 해가지고 요 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들을 모으고 모아서 자취가 생겨서 원이 됐다. 이런 느낌이죠. 자, 두 번째 패턴이 이제 중요한데 두 번째 패턴은 동점입니다. 얘가 움직여요. 원 위를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직선 위를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움직여요. 아시겠죠? 동점과 동점 사이의 관계로서 문제가 주어지고 그거의 자취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이 동점은 대신에 원 혹은 직선 혹은 무슨 또 다른 도형 위를 움직인다.
네, 요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자취방정식을 세울 때, 자취를 세울 때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면은 이 두 점 사이에 관계를 이용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x, y로 변수처럼 취급이 돼 있을 거거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도 또 생기는 거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이런 것들이 도입되게 된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어떤 점이 있었어. 여기가 만약에 0,0이야. 알겠지? 0,0이고 요렇게 원이 있었어. 0,0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3,9라고 치고 반지름을 3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점 P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점 P가 여기 위에 있어. 근데 Q는 뭐냐면은 Q라는 점은 여기가 점 P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5라고 보고 선분 OP를 2대 1로 내분한 점 있잖아. 알겠지? 그 내분한 점들을 Q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Q의 자취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다시 선분 OP를 2대 1로 내분한 점을 Q라고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요 Q라는 점의 자취방정식을 구하고 싶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아까랑 느낌이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거야. 왜냐하면 이 점 P도 움직이는데 거기에 맞춰서 Q도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계들이 필요하다고. 관계를 이용해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자, 일단 점 P는요. 점 P라는 점은 x, y라고 둘 테고 이 x랑 y는 대신 관계식이 있어요.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x-3의 제곱 더하기 y-9의 제곱은 9다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 x, y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점 Q를 구해야 돼. 근데 점 Q는 뭔지 모르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랬을 때 자, OP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지금 x, y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2대 1로 내분한 거니까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요 지점을 지금 Q라고 이렇게 지금 정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나올 건데 이 x 프라임은 여기가 지금 2대 1이니까 x 프라임은 2 플러스 1분의 그죠? 2 곱하기 2놈의 x좌표니까 2x가 될 거고 플러스 1 곱하기 0이니까 그냥 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y 프라임도 2 플러스 1에 2 곱하기 y, 2y 플러스 1 곱하기 0, 0 이렇게 일단 처리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x 프라임과 y 프라임 이 둘의 관계를 식으로 써야 돼. 됐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x랑 y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밖에 모르고 대신에 또 간접적으로 이런 관계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이용해 먹을 거란 얘기고 여기서 이제 x는 3x 프라임을 다시 또 2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3x 프라임이 되겠지. y도 마찬가지야. 2분의 3y 프라임이 돼. 그래서 이 x랑 y는 여기에 있는 x랑 y니까 이거를 대신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대신 대입을 해서 그 나오게 되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만약에 2분의 3으로 끄집어내면 여기가 4분의 9가 될 거야. 제곱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 2분의 3으로 끄집어내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여기 x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3으로 끄집으면 맞니? 맞는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되고 또 마찬가지야. 여기도 2분의 3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4분의 9가 될 거고 여기 y 프라임에 얼마가 되니? 6? 그렇지. 빼기 6의 제곱이다. 얘가 는 9가 된다.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약분하시고 4를 곱해버리면 결국에는 여기가 또 4가 되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을 설정을 한 거고
역할은 다 했으니까 이제 프라임만 떼줘버리면 자취 방정식을 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자, 이번에는 평행이동은 다 얘기를 한 거니까 대칭이동도 볼게요. 자, 대칭이동이 종류가 또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점대칭, 선대칭이 있어요. 점대칭, 선대칭.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대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대칭 중에서는 당연히 X축 대칭 알아야 되고 Y축 대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X는 A 대칭, Y는 B 대칭 이 정도까지는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점대칭은 0,0에 대한 대칭, A, B에 대한 대칭 이 두 가지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얘랑 얘를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설명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자, 일단 어떤 점을 얘에 대해 점대칭하고 어떤 점을 얘에 대해서 선대칭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P, Q가 있어요. P, Q라는 어떤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얘를 만약에 0,0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대칭이 될 거야. 그치? 대칭이 되게 되는데 요게 부호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이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될 거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여기가 P고 여기가 Q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P, Q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얘를 X축에 대해 대칭했어. 이렇게 지금 대칭을 한 거야. 그럼 X축 대칭이니까 당연히 좌표가 P는 똑같을 거고 여기도 부호가 바뀌었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점대칭을 어떤 점을 점대칭하면 이렇게 되고 선대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알았어. 오케이. 근데 아까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 점의 평행이동이랑 도형의 평행이동이랑이 좀 느낌이 달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대칭 이동 중에서도 점을 점대칭하고 점을 선대칭하는 거랑 도형을 점대칭하고 도형을 선대칭 이동했을 때 차이가 생기느냐 안 생기냐는 당연히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냥 이런 도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f, x, y는 0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점대칭 해가지고 여기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이 식을 지금 잡아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아. 여기를 x, y라고 두고요. 요렇게 해서 여기 대응되는 요 점이 생길 건데 얘를 x', y'이라고 얘기를 하자고 일단. 그래서 x랑 y에 대한 관계식은 이건 거고 내가 잡아야 될 건 x'과 y'을 주인공으로 삼는 관계식을 잡으면 돼요. 근데 얘랑 얘는 일단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부호가 바뀌었겠지? 그래서 x'은 마이너스 x고 y'은 마이너스 y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x 대신에는 누구를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x'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은 뭐가 되냐면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은 0이다라는 이런 식을 갖게 돼요. 그럼 이 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x'과 y'이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던 식이 사실은 이거라는 거야 지금. 그지? 결국 요게 요거랑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식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다. 왜? 역할은 다 했으니까 이제 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점을 기준으로 점 대칭했을 때는 x랑 y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됐어? 부호를 바꿨잖아. 여기서도 봐봐. 이 도형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결국 x의 부호가 바뀌었고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맞지?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랑 크게 차이가 없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일단. 알겠지? 같은 패턴이야. 그럼 얘도 한번 검증해 볼게. 자, 이번에는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쳐요.
자, 얘를 만약에 x축 대칭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내가 이 식을 좀 잡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x, y라고 했다고 치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게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될 거고 x랑 x 프라임은 똑같을 거니까 x 프라임은 그냥 x인 거고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이건 그냥 x 프라임을 집어넣을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프라임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결국 나오게 되는 게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0이다라는 게 나와. 그럼 프라임과 프라임은 역할 다 했으니까 이제 만약에 뗐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x는 그대로고 y에 있는 문자의 보를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차이가 없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점을 대칭 이동을 하냐 도형을 대칭 이동을 하냐 똑같다. 상관이 없다. 그냥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그냥 똑같이 들어가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하나씩 점검해 보자. 원점 대칭하면은 x랑 y 부호를 둘 다 바꾸지. 아마 거기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자, 여기 y 부호 바꾸는 거고 얘는 누구 부호 바꾸죠? x 부호 바꾸고 얘는 어떻게 하죠? x랑 y의 자리를 바꿔야 돼. 위치를 바꿔야 돼. 얘는 어떻게 하죠?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같이 바꿔야 돼. 다시 1,2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같이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필수적으로 여기랑 여기까지는 아마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기 때문에 알 거고. 알겠지? 그럼 이제 여기만 볼게. 하나, 둘, 셋.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요거 5가지 필수적인 거랑 이거 3개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주세요. 네. 만약에 어떤 a, b라는 점이 있어요. x, y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누구를 써야 되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 얘랑 얘랑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a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2a-x라고 쓸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마찬가지야. 여기랑 여기랑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b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2b-y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떤 점을요 a, b라는 점에다가 점 대칭하게 되면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b-y 이렇게 대신 대입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1,2야. 그래서 지금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1이라고 칠게요. 아시겠죠? 네, 얘를 만약에 여기다가 어디다 할까?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잡고 얘를 점대칭하고 싶어. 그러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어차피 원은 점대칭을 해도 반지름이 달라지진 않을 거니까 결국 원의 중심만 알면 되잖아? 그지? 근데 원의 중심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어느 지점이 생길 거고요. 그죠? 그럼 이 지점은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3이 돼야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8쯤 되겠네. 그치?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원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지. 반지름 1짜리인 원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식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랑 플러스 y 플러스 8의 제곱은 1이다라고 쓸 건데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적으로 맞지만 방금 배운 걸 이용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를 지금 여기다가 대칭 이동을 시킬 거기 때문에 x 자리에 누구를 넣을 거냐면은 플러스 2-x를 쓸게요. 2a 마이너스이지. x 자리에 여기가 a, b가 될 거니까 2a-x를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y 자리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를 대신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x 자리에 대신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곱해주면 어차피 x 플러스 3의 제곱이랑 똑같지. 똑같아. 여기도 y 대신에 요거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다시 빼기 2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이거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똑같은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x는 a 대칭 y는 b 대칭도 설명드릴게요. 자, x는 a라고 하는 얘를 기준으로 대칭을 해요. 그러면 요 점이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건데, 여기를 만약에 x, y라고 하면요, 요 점은 뭐가 되냐면 2a-x, y가 됩니다. 둘의 평균치가 어차피 a가 돼야 되기 때문에 y 값은 똑같은 거고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a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지? 그래서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는 내버려 두시고 x 값만 x 자리에 2a-x를 대신 대입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y는 b인데 여기가 x, y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요, 이 점은 x는 똑같죠. 같은 x야. 근데 어차피 이거 두 개의 y 값의 평균치가 b인 거니까 여기가 또 2b-y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x는 그대로 y 대신에 2b-y를 대신 대입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는 다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고, 지금 거기 108페이지에 보면은 그 외 대칭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할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어떻게 푸는지만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 남은 거는 뭐냐면, 이제 y는 mx 플러스 n 형태, 그러니까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일반적인 형태의 직선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대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일단 생각만 하면 돼. 미리서 이건 이렇게 나오면 난 어떻게 풀겠다라고 미리서 계획만 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 a,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는 점을 잡고 싶어. 이렇게. 알겠지? 이 점을 잡고 싶어. 그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만약에 PQ라고 잡았을 때 식을 두 가지만 쓰면 됩니다. 어차피 대칭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서로 수직 관계일 거고, 이 길이랑 같다는 거 이용할 거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얘랑 서로 수직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식 쓰는 거는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 P-A분의 Q-B가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일단 이거 식이 하나가 필요하겠지? 두 번째 식은 뭐냐면 이거랑 이거의 중점, 그지? 이 중점이 어디 있다? 여기 위에 있다. 이걸 일단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중점이 사실은 이제 2분의 P 플러스 A가 되고, 2분의 Q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요 점을 여기다 넣으면 성립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어차피 지금 PQ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상수로 나와 있는 거거든, 어차피. 그러면은 PQ에 대한 식 하나, PQ에 대한 식 하나, 총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둘의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그죠?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P랑 Q를 잡아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마지막 주제는 이제 뭐냐면은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섞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면요. 특히 학생들이 어떤 점을 평행 이동시키고 대칭 이동시키는 거는 안 헷갈려. 근데 뭘 헷갈리느냐? 어떤 도형이라든지 식 있잖아. 그거를 평행 이동시키고 대칭 이동을 막 섞어서 시키면 분명히 헷갈림이 와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도형 혹은 식,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도형이나 식이나 똑같은 거야. 얘를 평행 이동시키고 대칭 이동시켜서 혼합하게 됐을 때 특히 많이 헷갈리니까 이건 특히 좀 잘 신경 써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x, y가 있어요. 어떤 점이죠. 네, 점. 자,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평행 이동시키게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좌표로 썼을 때는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만약에 x축 대칭을 해보십시다. x축 대칭. 그럼 누구의 보를 바꾼다고 했죠 아까? y의 보를 바꿀 건데 여기를 통째로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y만 바꿔야 됩니까?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자, x 플러스 2, 여기가 y좌표인 거기 때문에 어떤 점이 지금 있는 거야. 그거를 y축 대칭을 시킨 거니까 이거의 보를 싹 바꿔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돼요. 자, 마지막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x랑 y 자리를 바꿀 거잖아요. 위치 교환을 할 건데 x랑 y 요거 두 개만 싹 바꿔줄까요? 통째로 바꿀까요?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내 느낌대로 풀면 다 맞아요. 됐지?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얘가 문제야. 도형. 도형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이 규칙에 따라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게. 일단 첫 번째, 얘를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 평행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 f에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3은 0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 다음 여기로 넘어갈 때 대부분 다 틀려서 여기서도 같이 틀립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넘어갈 때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이다라는 게 있었다고 쳐. 그게 이거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x축 방향으로 2칸 평행 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쓰는 거지. y 대신에니까 2는 뽑아내고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쓰는 거지. 되셨죠? 얘를 x축 대칭한다고 생각해봐. y 보호를 바꿀 거지. 근데 y 보호를 바꾸면 어차피 이거를 다시 이걸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y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누구의 보호만 바꾼다? y의 보호만 바꾸는 거야. 얘의 보호만 바꾸는 거지 얘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x-2에다가 플러스 2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 플러스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x축 대칭을 했을 때 얘의 부호를
얘가 이쪽이 y쪽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얘의 부호를 통으로 바꿔야 할까? y만 바꿔야 할까? y만 바꿔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이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헷갈리고 틀리는 케이스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 f x-2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라고 쓰셔야 돼요. 됐죠? 네, 여기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봐. 여기서 y는 x에 대해 대칭을 했어. 그럼 원래 x랑 y 위치를 교환할 거지. 근데 어차피 위치 교환을 해도 이걸 다 정리한 다음에 그럼 어떤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x랑 y만 자리를 딱 바꿀 거잖아. 얘랑 통으로 통으로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닌 거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y-2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얘기야.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y는 x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 얘랑 통으로 바꾸는 게 아니야. 이 x랑 y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f y-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호도 조심하세요. 이거 막 부호까지 같이 바꿔버리는 경우 있어. 그거 안 돼. 그냥 딱 x랑 y 자리에 그대로 여기 y 들어가고 여기 그대로 x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전혀 헷갈림이 없으실 거야 일단. 여기까지 괜찮지?